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랜덤 변수의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어떤 랜덤 변수 x가 있어요. 그럴 때 이 x가 변환식을 통해서 랜덤 변수 y로 변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환식이 있겠죠. x하고 y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을 텐데 그 관계식을 y는 gx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이렇게 함수로 주어지는 어떤 변환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랜덤 변수 x가 이 변환기로 이렇게 입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변환기를 통해서 y라는 랜덤 변수로 출력이 되겠죠. 그럴 때 이 출력된 y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 입력이 된 랜덤 변수 x에 PDF가 있을 거예요. 그 PDF를 fxx 이렇게 쓰지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입력이 되어서 y로 출력되었으니까 y의 PDF가 있을 거예요. y의 PDF fyy. 자, 우리는 이 출력 PDF fyy를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환식이 이렇게 함수로, 즉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곡선으로 표현되겠지요. 그럴 때 이 변환기를 통해서 x가 입력되면 y가 출력이 될 텐데 y의 PDF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x의 PDF를 이용해서 y의 PDF를 구하려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변환이 가역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변환이 가역이다라고 했으니까 y는 gx 이렇게 표현된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선 1대1 대응이 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x가 이만큼 구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y의 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y는 이 구간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x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하고 y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점을 x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구간의 길이가 델타 x라고 할게요. 델타 x는 0보다 크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구간에 있는 x가 이렇게 y로 출력이 될 텐데 여기 y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의 길이도 델타 y라고 0보다 큰 값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 계산하시고 y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 계산하셔서 같다고 놓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이 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x의 범위가 x부터 x 플러스 델 x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x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입니다. 자, 그럴 때 y는 이 구간에 있어야 되니까 y는 y부터 y 플러스 델타 y 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y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확률을 같다 이렇게 놓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먼저 y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 계산할 수 있죠. 이 구간에서 y부터 y 플러스 델타 y 이 구간에서 y의 PDF fyy 이것을 y로 적분하면 되죠. 네, 이 적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적분에 평균값 정리를 써서 이 값을 근사값으로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이 점 y에서
이 PDF에 대한 함수 값하고 거기다가 이 구간의 길이 y부터 y 플러스 델타 y까지 움직였으니까 구간의 길이가 델타 y죠.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예, 근사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y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을 fyy 곱하기 델타 y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x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죠. x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은 역시 이 구간에서 즉 x부터 x 플러스 델타 x 이 구간에서 이번에는 x의 PDF fxx를 x로 적분하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써서 여기 x에서의 이 PDF의 함수값 fxx하고 이 구간의 길이 델타 x하고 곱한 것으로 근사값을 줄 수 있죠. 자,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고 이것이 참값인 것처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 값하고 예, 여기 있는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fyy 곱하기 델타 y하고 fxx 곱하기 델타 x하고 같아야 된다. 자,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해서 fyy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계산할 거예요. 가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dx분의 dx분의 dy, 우리가 예, 알고 있는 대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dx분의 dy는 이런 극한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역시 이 극한을 치워버리면 근사값이 생깁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근사값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델타 x도 0보다 크게, 델타 y도 0보다 크게 이렇게 구간의 길이로 설정을 했으니까 예, 여기 dx분의 dy에 절대값을 취하면 예, 이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식을 정리하면 dx분의 dy의 절대값이 근사값으로 예, 델 x분의 델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여기 델 x를 양쪽에 곱해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델타 y는 dx분의 dy의 절대값에 델타 x를 곱한 것하고 같다. 거의 비슷하니까 같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용하면 조금 전에 얻은 값 fyy 곱하기 델타 y하고 fxx 곱하기 델타 x하고 같다. 이 식을 얻었죠? 그럼 여기 델타 y를 이 식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면 fyy에다가 dx분의 dy의 절대값 그리고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해준 것이 fxx 곱하기 델타 x 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fyy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예, 이 값으로 이걸 나눠주면 되지요. 그래서 dx분의 dy의 절대값 곱하기 델타 x분의 이 값 fxx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예, y의 PDF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델타 x 약분하고 정리하면 dx분의 dy의 절대값분의 fxx예요. 그런데 여기 y의 PDF는 독립변수를 y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 x로 표현된 이 x의 값을 바꿔줘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 x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x를 g 인버스 y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계산이 되죠. 예, x를 g 인버스 y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Y의 PDF 얻는 방법을 예,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럼 Y의 PDF 얻는 방법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 Y가 X의 1차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간단하죠?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변환식이 주어졌을 때 조금 전에 얻은 값 y의 PDF는 dx분의 dy의 절대값분의 fxx 거기에 x 대신에 g 인버스 y로 바꾸면 전부 y로 바뀐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dx분의 dy, 예, 여기 y를 x로 미분해야 되죠? y가 ax 플러스 b입니다. 그렇다면 y를 x로 미분하면 a지요. 예, 이렇게 얻었고요. 그렇다면 절대값을 취해야 되니까 분모는 a의 절대값이지요.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x는 g 인버스 y인데 이 식을 x로 풀면 되죠. 예, b 넘겨주고 a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a분의 y 마이너스 b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a분의 y 마이너스 b라고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분모에 있는 것은 a의 절대값, 상수니까 대입할 값이 없죠. 여기만 바꿔주면 되네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y가 x의 1차 함수로 표현됐을 때는 y의 PDF, fyy는 a의 절대값분의 fx, a분의 y 마이너스 b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간단하게 1차식인데도 더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B가 0인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B가 0이다 그러면 Y는 그냥 AX 이렇게 표현됐겠죠? 네, 그럼 여기서 B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Y의 PDF FYY는 A의 절대값분의 FX A분의 Y다. 이렇게 더 간단해졌죠.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특별한 경우 A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A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Y는 X 플러스 B 이런 변환식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A에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1이니까 1의 절대값 1로 바뀌어요. 그렇죠? 여기도 1이니까 나누나 마나예요. 그렇다면 정리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남는 거 FYY는 더 간단하게 fx y-b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 특별한 이 두 가지 포함해서 이 1차식일 때 결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공부한 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랜덤 변수 x와 y와 u가 이런 변환식으로 표현됐어요. y는 2x 플러스 1, 1차식으로 표현됐죠. u는 2x, 역시 1차식으로 표현됐지요. 자, 그리고 x의 분포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x의 분포가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균일 분포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균일 분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FUU와 FYY 이걸 구해라 그랬어요. U의 PDF하고 Y의 PDF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U가 EX로 표현됐으니까 이게 더 간단하고요. 먼저 구하면 여기 EX가 있으니까 이 값이 U네요. 그럼 Y는 U 플러스 1로 표현된 거죠. 네, 그럼 아까 특별한 경우였지요. A가 1이 되는 케이스.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FYY를 계산하면 되네요. 그러면 이 식을 이제 X의 분포를 사용해서 정리하면 X로 표현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FUU하고 FYY를 X로 표현해 놓고 거기까지 먼저 구하고 X의 분포를 나중에 이제 이용해서 대입해서 최종 답을 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U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면 U를 X로 미분해야 돼요. U는 2X. 그럼 X로 미분하면 DX분의 DU는 2지요. 그리고 이걸 x로 풀어야 돼요. 그렇다면 x는 g 인버스 u, 이 값은 2분의 u네요. 2로 나눠주면. 그렇죠. 자, 이게 계산됐으니까 fu는 공식대로 dx분의 du의 절대값분의 fxx. 그리고 여기 x가 있으니까 그걸 u로 바꿔야 되죠. g 인버스 u 대입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하면 여기 도함수가 2 상수함수 나왔으니까 2의 절대값, 2의 절대값은 2지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위에 분자는 x 대신에 2분의 u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fx 2분의 u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우선 x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u의 pdf는
2분의 fx 2분의 u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x의 분포를 계산해서 이걸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y는 이제 u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y가 u 플러스 1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1이 되는 케이스 특별한 거 조금 전에 공부했죠? 그러면 y의 PDF fy는 fu y-1이다. 넘겨서. 그렇죠? 네, u로 일단 표현했어요. 근데 u는 여기 있어요. x로 표현한 것이. 그렇다면 2분의 그리고 fx 여기 2분의 u가 있죠? 근데 u는 y-1이죠? 그렇다면 2로 나누면 2분의 y-1이죠? 그래서 2분의 fx 2분의 y-1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이제 u하고 y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x의 분포를 쓸 거예요. 그러면 최종 답을 얻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럼 x의 분포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에 x의 분포는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균일 분포를 갖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균일 분포를 배웠습니다. 적당한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구간의 길이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그런 함수가 돼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균일 분포라고 했으니까 x의 분포는 이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는 구간의 길이분의 1, 2분의 1이죠. 그리고 다른 것은 0이 돼야 돼요. 자, 그래프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구간에서는 상수함수 2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게 균일 분포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u하고 y에 대해서 결론을 줄 거예요. 자, 그럼 가볼까요? 조금 전에 얻었던 결론이 u는 2분의 fx 2분의 u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분의 u가 x하고 같은 거였어요.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을 때 u 의미한 함수로 표현되고 나머진 0이니까 이걸 u로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x 다시 얘기하면 2분의 u, 2분의 u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정리하면 u로 정리하면 이렇게 곱해서 u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거죠. 자, 그럼 u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 fx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2분의 1. 나머지는 0. 그렇죠. 근데 fx 2분의 u에 fuu는 뭐가 곱해진 거예요? 2분의 1이 곱해진 거예요. 자, 그럼 2분의 1을 곱해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u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는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0하고 2분의 1 곱하면 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분포가 U의 PDF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뭘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구간에서는 4분의 1? 이게 바로 뭐예요? 구간의 길이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네요. 그렇다면 여기 이 구간에서 구간의 길이분의 1로 표현됐다? 이것도 무슨 분포란 뜻인가요? 이것도 균일 분포다. 그런 뜻이지요. 네, 이렇게 유의 분포도 균일 분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y는 어땠을까요? 다시 y가 u가 y로 표현됐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u에 대해서 답을 보니까 u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에는 u 의미한 값.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0 이렇게 표현됐죠. 근데 u가 y-1이니까 이 구간을 y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양쪽에 1씩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있을 때예요. 자, 그렇다면 y가 이렇게 있을 때 fy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fu로 fy-1로 표현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u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4분의 1이었죠? 나머지는 0이죠. 그런데 그걸 y로 정리했으니까 y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으면 4분의 1이고 다른 구간은 0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네, 거기서는 상수함수 4분의 1이고 다른 구간은 전부 0이다. 이것도 뭔가요? 여기 상수함수로 주어졌는데 이 상수가 뭔가요? 여기 구간의 길이가 4네요. 그럼 구간의 길이 분의 1이네요. 구간의 길이 분의 1. 예, 이게 무슨 분포인가요? 균일 분포네요. 자, 그래서 y의 분포도 결국은 균일 분포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1차식이 아니고 다른 함수일 때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1차식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볼까요? 랜덤 변수 x와 y가 y는 ax 플러스 b 이런 관계가 있다. y가 x의 1차식으로 표현된 거죠. 자, 우리 조금 전에 균일 분포였을 때에는 1차식으로 표현된 그 두 개 함수의 분포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균일 분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균일 분포가 1차식에 의해서 보존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분포를 한번 가지고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x가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는 정규 랜덤 변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결론을 주고 싶은 거예요.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된다면 y도 정규 랜덤 변수다라는 걸 얘기해 보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기억하는 대로 정규 랜덤 변수는 그 분포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죠? 네, 여기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정규 랜덤 변수라고 했으니까 x의 분포는 정규 분포고요. 그래서 x의 pdf, fx, x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때 표현되는 함수는 지수함수로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여기 있는 시그마가 실제로 표준 편차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이 실제로 이 분포의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여기 있는 뮤가 실제로 이 분포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y도 정규 랜덤 변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y의 PDF도 이런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가볼까요? 예, y가 ax 플러스 b니까 이 식을 x로 풀면 b 넘기고 a로 나눠서 x는 즉 g 인버스 y, x는 a분의 y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자,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a분의 y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인다. 그런 뜻이죠. a 곱해주고 정리하고 b 더해주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y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일단 범위는 전체 범위에서 움직였으니까 됐고요. 이제 함수만 정리하면 되지요. 자, 그러면 y의 PDF가 x의 PDF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된다라는 걸 조금 전에 결론을 냈죠. 예, 그 모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여기 dx분의 dy의 절대값 분의. 근데 dx분의 dy는 이 식을 x로 미분하면 a죠. 그럼 절대값 취하면 a의 절대값이죠. 그럼 a의 절대값 분의 fx a분의 y 마이너스 b 이 값이 x였죠. 예, 이게 1차식에 대해서 정리된 식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합니다. 예, a의 절대값 분의 1은 그냥 써주면 되고요. 여기 fx에다가 x 대신에 a분의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돼요. 근데 fxx를 볼까요? 여기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뮤.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 값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가볼까요? 그럼 나머지 똑같이 쓰고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그리고 지수함수 똑같이 쓰고요.
마이너스 똑같이 쓰고요. 2 시그마 제곱분의 1 똑같이 쓰고요. 여기만 바뀌죠. x 마이너스 뮤가 여기 x 대신에 a분의 y 마이너스 b 이렇게만 바뀌면 되지요. 자, 그럼 요거 바꿔놨으니까 이제 이 식을 정리해서 이것도 정규분포 함수야.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서 이게 정규분포가 되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앞에부터 정리해 볼게요. 루트 2파이가 있고요. 여기 시그마가 있고요. 여기 a 절대값이 있네요. 예, 루트 안으로 넣으려고 하면은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죠. 그럼 a 제곱 시그마 제곱. 그래서 안쪽으로 정리하면 루트 2파이 안쪽에 있습니다. a 제곱 시그마 제곱 분의 1 정리됐죠? 자, 그다음 여기 지수함수 정리할까요? 이쪽에 있는 걸 보니까 A분의 하고 통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뮤는 A분의 A 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A분의 하고 통분됐는데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A제곱분의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2 시그마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A제곱분의 1 갖다 곱하면 2 A제곱 시그마 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A분의 하는 건 앞으로 나갔으니까 통분해서 여기만 정리하면 되지요. 근데 이것은 A를 곱했으니까 A 뮤 이렇게 바뀌겠지요. 그렇다면 Y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Y 마이너스 하고 묶어내면 Y에서 뺀 값은 B 플러스 A 뮤 이걸 뺀 거네요. 그래서 그 값을 제곱한 거네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PDF를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정규분포다라는 걸 확인하면 돼요.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정규분포다라는 걸 확인해 보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 앞에 루트 a 제곱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루트를 치우면 a의 절대값 시그마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러니까 a의 절대값 곱하기 시그마가 표준 편차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게 표준 편차 역할을 한다. 자, 그다음 여기 2에하고 마이너스하고 2에 곱해진 걸 보니까 a제곱 시그마 제곱이 곱해져 있어요. 시그마 제곱 대신에 a제곱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a제곱 시그마 제곱이 분산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됐는가 표준 편차하고 비교를 합니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 a제곱 시그마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a의 절대값 시그마네요. 그럼 확인됐네요. 예, 이게 분산이고 이건 표준 편차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뒤에는 이제 x 마이너스 뮤의 제곱하고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뮤가 평균이 되는 거죠. 근데 y 마이너스 하고 보니까 뒤에 뺀 값은 b 플러스 a 뮤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건 평균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함수가 딱 맞았네요. 그렇다면 fy는 결국 평균이 b 플러스 a 뮤고 분산은 a 제곱 시그마 제곱이 되는 정규 랜덤 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y라는 것은 정규 랜덤 변수, y의 분포는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물어봤다면 표준 편차는 여기서 구하면 되지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 a의 절대값, 시그마. 네, 이렇게 놓으시면 되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x가 정규 랜덤 변수일 때 y도 정규 랜덤 변수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y가 x의 1차식으로 표현됐다면 y도 마찬가지. 정규 랜덤 변수다. 그러니까 이 1차식으로 표현된 이 관계식이 정규 랜덤 변수를 정규 랜덤 변수로 옮겨준 거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구했던 거, 두 랜덤 변수 사이에서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걸 조금 전에 한번 알아봤는데,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결론만 줄게요. 자, 랜덤 변수가 있어요. 두 개의 랜덤 변수 x하고 y가 있어요. 그럴 때 y가 ax 플러스 b 이런 관계로 표현됐다고 하면, 그러면 x의 평균과 분산이
y의 평균과 분산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걸 알고 싶어요. 자, 우리가 x의 평균은 뮤 x 이렇게 쓰고요. x의 분산은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면 y에 대해서는 y의 평균은 뮤 y 이렇게 쓰고요. y의 분산은 시그마 y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죠? 기호. 자, 그러면 y가 ax 플러스 b라고 표현됐을 때, 예, x의 평균을 이용해서 y의 평균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걸 조금 전에 예제를 통해서 본 거예요. y의 평균 뮤 y는 y가 ax 플러스 b니까 뮤 ax 플러스 b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평균에 관한 성질입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결론만. 뮤 ax 플러스 b는 뮤 ax 플러스 뮤 b하고 같아요. 그런데 뮤 ax는 x의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곱해진 상수는 평균 밖으로 그냥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a 뮤 x예요. 그리고 뮤 b는 상수함수로 표현된 랜덤 변수의 평균이죠. 예, 상수의 평균은 그 상수겠죠. 그래서 뮤 b는 b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래서 뮤 y가 a 뮤 x 플러스 b로 표현된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분산도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y의 분산 시그마 y 제곱은 y가 ax 플러스 b예요. 그렇다면 시그마 ax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수가 더해졌을 때 분산은 아무 영향도 안 받아요. 그래서 상수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 상수는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시그마 ax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런데 시그마 AX의 제곱은 여기 X에 A가 곱해진 상수하고 곱해진 그런 랜덤 변수의 분산은 곱해진 상수가 밖으로 나갈 때 평균은 그냥 나가서 곱해지는데 분산은 제곱으로 곱해져요. 그래서 A제곱 시그마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예, 이 뒤에 있는 건 0이 돼 버렸죠. 예, 분산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버리시면 되고 남는 거에 분산을 계산하면 되는데 곱해진 상수는 제곱으로 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a제곱 시그마 x의 제곱이 됩니다. 예, 이게 평균과 분산의 성질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